활. 펼치면 하나로 화평하게 열리지만 힘과 힘이 갈등을 빚어 서로의 명줄을 겨누기 시작하면 생사를 가를 수 있는 변화난측한 힘을 뿜어냅니다. 중국은 창, 일본은 칼, 한국은 활이라는 말이 있듯이 동양 3국 중 우리나라는 유독 활에 대한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임진왜란 당시 우리나라의 전통 활은 왜군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죽궁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활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좋은 죽궁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질 좋은 재료의 선정일 것입니다. 대나무가 가장 중요한 재료인 만큼 선생님은 눈 내린 겨울에 첫눈을 맞은 단단한 대나무를 1월쯤에 미리 채취해 놓으십니다. 죽궁 제작의 첫 단계는 대나무를 재단하는 것입니다. 대나무마다 둘레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크기에 맞게 쪼개줍니다. 이렇게 재단이 완료되면 다시 한번 사이즈를 체크하고 대나무 속 부분을 다듬어 줍니다. 다듬기가 완료되면 다음 공정으로 이동합니다. 활의 폭에 맞게 양 끝을 잘라내기 전에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대나무에 그려줍니다. 가이드라인에 맞게 양 끝을 잘라냅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대나무로 전통 활을 만드는 기술을 보유한 장인은 김병현 명장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활 하면 대부분 각궁을 떠올리시는데요. 각궁은 물소의 뿔, 소의 힘줄, 참나무 등을 사용해 만듭니다. 이런 재료의 수급이 힘들기 때문에 옛날에는 대량 생산이 불가능했고 비를 맞아 물에 젖으면 활이 뒤틀리기 때문에 화살이 정확하게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해 개발된 것이 바로 죽궁입니다. 절단 작업을 마친 대나무에 불질을 시작합니다. 대나무의 끝을 휘어줍니다. 이렇게 불질과 물질을 동시에 하면 대나무가 휘어진 상태로 고정됩니다. 활 시위를 걸기 위해 휘어진 이 부분의 명칭은 바로 고자입니다. 그다지 썩 정감이 가는 이름은 아니네요. 고자가 완성되었다면 전체적으로 불질을 해줍니다. 대나무에 불질을 하게 되면 탄성이 좋아지는데 이는 활의 사거리에 영향을 줍니다. 아주 매끈하게 잘 나왔습니다. 뒷작업을 위해 대나무를 한 번 더 다듬어 줍니다. 이 두 개의 대나무를 서로 연결해서 하나의 활이 만들어지는데요. 하나로 연결하기 위해 덧대는 나무를 중통이라고 합니다. 중통을 덧댈 부분을 깎아줍니다. 고자 부분에 활 시위를 걸기 위해 양쪽으로 홈을 파줍니다. 보통 활 하나를 만들기까지 약 3000번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대의 기술 없이 옛 선조들은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선조들의 지혜가 대단합니다. 고자의 작업이 마무리되면 대나무 재단의 모든 작업이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 대나무는 바로 활로 만들 수 없습니다. 무려 2년의 자연 건조 시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죠. 시간별로 건조가 진행 중인 대나무들입니다. 미리 2년 전에 건조해 놓은 대나무로 다음 작업을 이어갑니다. 사포를 이용해 전체적으로 한번 다듬어 줍니다. 선생님께 왜 2년이나 건조를 시켜야 하냐고 여쭤보니 활에서 중요한 것은 대나무의 강도와 탄성인데 대나무에 진액이 남아있으면 강도와 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2년간 자연 건조를 통해 진액을 빼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포 작업이 끝나면 대나무에 오칠을 해줍니다. 온나무 진액입니다.
너무 독해서 뚜껑을 열자마자 눈이 따끔거렸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처음 오칠을 배울 때 온몸에 오독이 올라 고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오칠을 통해 또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데요. 우리 조상들은 기원전 2세기부터 활의 세균도 없애고 더 오래 보존하기 위해 대대로 오칠 작업을 해왔습니다. 몽고의 침입 시절 8만 대장경을 오칠한 경함에 넣어 땅속에 숨겼는데 썩지 않고 보존됐다고 합니다. 오칠이 완료되면 오칠장에서 7일간 건조시켜줍니다. 이 건조 과정을 7일마다 총 7번 반복합니다. 색깔이 조금 더 진해졌죠? 다시 오칠을 해줍니다. 이 과정을 반복할수록 대나무는 점점 검붉은 색으로 변해갑니다. 이제 6번 남았습니다. 2년의 자연 건조, 또 49일간의 오칠 건조, 활 하나를 만드는데 엄청난 정성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7일마다 총 7번의 건조가 완료되면 대나무의 원래 색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제 이 두 개의 대나무를 서로 연결해줍니다. 연결을 위한 이 부위를 중통이라고 하는데요. 재질이 아주 단단한 국산 물풀의 나무를 사용합니다. 실로 단단하게 고정해줍니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효종 6년 1665년 2월 6일 임금의 명을 받은 경상도 병마 절도사가 대구 읍성의 무기고를 검열하니 대구 부사 이정이 새로 제작한 죽궁이 있어 임금께 전하니 크게 기뻐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즉 대구의 활이 우수하였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그래서 김병현 명장은 대구에서 묵묵히 전통화를 계승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궁방에서 죽궁 만드는 법을 교육하며 우리 전통화를 알리기에 여념이 없으십니다. 이제 오방색의 실로 마무리 작업을 해줍니다. 보통 활 하나를 만들기까지 약 3000번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멋진 문양도 추가해줍니다. 활 시위를 받쳐줄 부분입니다. 이제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활 시위를 걸어줍니다. 텐션 체크. 완성된 활의 테스트를 부탁드렸는데 흔쾌히 승낙해 주셨습니다. 마침 근처에 양궁장이 있더라고요.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습니다. 나이스 샷! 죽궁 및 전통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대구 연암서당골 문화센터의 죽궁 공방에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